전국에 깔린 CCTV만 무려 수억 대. 안면인식 기술로 길 가는 사람의 신분증 번호까지 1초 만에 띄우는 세계 최고의 감시 국가 중국. 그런데 이 철통 같은 나라에서 10대, 20대 청년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가족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실종자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작 4년 만에 1조 원을 쓸어 담은 중국 의료 회사의 기괴한 실체와 최고 권력자들이 언급한 150세 수명 연장 뒤에 숨겨진 잔혹한 비즈니스가 우리 사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거대한 어항 속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 깔려있는 감시 카메라의 개수는 무려 수억 대에 달합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니 두 사람당 한 대꼴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감시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동네 방범용 카메라 수준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 무단횡단이라도 하면 순식간에 안면을 인식해 길거리 대형 전광판에 그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 심지어는 어디 출신인지까지 대문짝만하게 띄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입니다. 숨소리조차 데이터로 기록되는 거대한 바코드 스캐너 안에 대륙의 인구가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개미 한 마리의 동선까지 추적해낸다는 세계 최첨단의 감시 국가에서 사람이, 그것도 건장한 청년들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14살 중학생 딸, 그리고 퀵 배달을 하러 나간 15살 소년,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간 26살 청년,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젊고 건강한 남녀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나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기 발로 걷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다 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전단지를 돌리고 애타게 사람을 찾는 영상을 수천 건씩 올리고 있지만 그 철통 같다던 감시 카메라는 이들의 행방 앞에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기괴한 실종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려면 현재 중국의 처참한 경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은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늪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무려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거대한 수도권 인구 전체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거리에 나앉은 것과 같은 끔찍한 규모입니다. 경제가 박살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그저 언제든 대체 가능한 낡은 톱니바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쓸모 없어진 줄 알았던 젊은이들의 건강한 육체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탐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민들의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증발하고 있을 때 중국 최상류층의 세계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이영월하고 홍금보를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병색이 완연하여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코에 산소 호흡기를 꽂은 채 오늘 내일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죠. 그런데 최근 이분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영월이 14년 만에 중국 무협 영화로 스크린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던 늙은 유명 아나운서 리핑님 역시 날다람쥐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 활짝 웃으며 인증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노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갓뽑은 신형 엔진을 단 것처럼 회춘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공포 섞인 의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싱싱한 생명력을 가진 청년들이 사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어가던 노인들이 젊음을 되찾아 나타나는 이 섬뜩한 대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고래들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많은 새우를 통째로 갈아마시고 있는 생지옥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이웃나라 괴담으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탐욕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마저 돈으로 넘어서려 할 때 우리의 생존이 어떻게 위협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의혹을 단번에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폭탄 같은 증거가 한 상장 기업 대표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소름 돋는 퍼즐의 중심에는 위원홍이라는 55세의 중국 여성 사업가가 있습니다. 우미인이라는 의료 미용 회사를 운영하는 그녀는 5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20대 같은 팽팽한 외모를 자랑하며 자기보다 20살 또는 30살 어린 젊은 남성들과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이 회사가 중국 세무당국에 적발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엄청난 숫자가 터져 나옵니다. 이 회사가 세무조사에서 걸린 숨겨둔 수익만 무려 47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상장사도 아니고 설립된 지 고작 4년 밖의 기업이었습니다. 설립 4년 만에 그것도 공식 수익을 빼고 몰래 뒤로 빼돌린 비자금만 1년에 2,500억 원씩 챙겼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팔았길래, 어떤 기적의 약을 팔았길래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을까요? 쌍꺼풀 수술이나 보톡스 주사 백날 놔봤자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 해답은 위원홍 대표가 직접 등장한 한 인터뷰 영상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섬뜩하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유럽의 억만장자 부호들을 상대로 피를 바꿔주는 수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헌혈 피가 아닙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조건은 아주 구체적이고 기괴했습니다. 오직 10대 중반에서 20대 초중반 사이에 젊고 건강한 남성의 몸에서 뽑아낸 혈장에서 극소수의 특수 성분만을 추출해 고객의 몸에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 신비한 성분이 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 나이대의 청년들 피만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수축되었던 세포가 확 살아나면서 단 몇 주 만에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젊어지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죠. 이 회춘의 주사 한 방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싼 주사가 한국 돈으로 3억 원 정도 하고 프리미엄 라인은 무려 수십억 원에 육박합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값을 남의 피를 정제한 주사 한 방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폐차장으로 가야 할 폐체다가 갓 출고된 최고급 슈퍼카의 연료와 윤활유를 억지로 들이붓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싱싱한 생명력을 쪽쪽 빨아먹으며 내 생명의 유통기한을 강제로 늘리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뱀파이어 비즈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사 한 방에 수십억 원이라면 왜 4년 만에 1조 원이라는 미친 수익을 숨길 수 있었는지 그 미스터리한 수학 공식이 완벽하게 성립됩니다. 자,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는 확실합니다. 수백억 또는 수천억을 써서라도 단 10년의 젊음을 사고 싶어하는 글로벌 초부 유층들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어떻게 맞출까요? 10대 중후반 또는 20대 초중반 사이의 건강한 남성의 피였던 거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전역의 실종자 명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교하다 사라진 18살 고등학생, 배달하다 증발한 19살 청년, 지금 이 순간에도 길거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실종자들의 나이대와 위원홍 대표가 말한 최고급 혈장의 타겟층이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저 돈독이 오른 한 사기꾼 여성의 허풍이며 실종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연의 일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증명된 팩트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자의 망상 같은 소설이 실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는 국가적 규모의 합법적인 산업으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의 상식을 산산조각 낼 상상 초월의 숫자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그 기괴한 수혈 비즈니스가 그저 한 사기꾼의 허풍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중국 대륙 본토에는 실제로 인간의 혈장을 대규모로 채집하고 가공하는 합법적인 거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텐탄생물, 그리고 상하이라이스, 또 다른 기업 화란생물, 타이방생물. 이 4대 천왕이라 불리는 기업들이 중국 전체 혈액 채집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1년 동안 뽑아내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2024년 단 한 해 동안 이디 4곳의 회사가 쓸어 담은 혈장의 양은 무려 7,300톤입니다. 7,300리터가 아니라 7,300톤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미친 규모인지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1톤은 약 950리터에 해당합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헌혈의 집에 가서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최대 혈액량이 500ml입니다. 보통은 기절할 위험이 있어 100에서 200ml만 뽑죠. 7,3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피의 호수를 채우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무려 1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일제히 팔을 걷어붙이고 피를 쫙쫙 뽑아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아무리 중국 인구가 많다라고 하지만 1년에 1억 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아니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1년에 10번씩 빈혈을 무릅쓰고 피를 뽑았다는 뜻일까요? 그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아주 등골이 서늘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자발적인 헌혈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수천 톤이라는 피의 호수 밑바닥에 길거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수백만 명의 청년 실종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끔찍한 추측이 걷잡을 순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톨게이트를 세워놓고 통과하는 사람들의 피를 통행료로 강제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한 추측일 뿐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잔혹한 핏빛 비즈니스의 냄새를 맡고 중국의 최상위 대기업 자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삼성이나 LG라고 불리는 초대형 가정기업 하이어를 아실 겁니다. 전 세계 가전시장을 씹어먹는 이 거대 공룡 기업이 최근 아주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무려 125억 위안, 한국 돈으로 대략 2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어 앞서 말씀드린 4대 혈장 기업 중 하나인 상하이라이스의 지분을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가정기업을 팔던 회사가 갑자기 사람의 피를 뽑아 파는 회사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왜 태웠을까요? 자선 사업을 하려고요? 아닙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 냄새를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맡는 대기업이 2조 원이라는 거대한 베팅했다는 것은 이 혈장 채집 비즈니스가 국가의 철저한 묵인에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150살까지 살고 싶다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 주만에 15년을 회춘시켜 주겠다는 미용 회사의 1조 원 수익, 1년에 7,300톤을 뽑아내는 혈장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2조 원을 꽂아 넣은 대기업의 탐욕까지. 이 모든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산업혁명 시절 영국의 방직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 중국에서는 사람의 물리적인 수명과 생명력 자체를 착취하는 그야말로 진화된 흡혈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 의사가 골방에서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국가의 묵인, 거대 자본의 투자, 그리고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인간의 피, 이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길래 유독 중국만 이토록 기괴한 돌연변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소름 돋는 시스템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똑같이 반복되었는지 그 섬뜩한 평행 이론을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그 섬뜩한 평행 이론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젊은 피를 수혈해 수명을 연장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중국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을 아실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 나이를 18세로 되돌리겠다며 1년에 무려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 아들의 피를 뽑아 자신의 몸에 수혈하는 기행을 벌여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는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철저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족 간의 동의를 얻어 투명한 데이터 기반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패하면 그저 돈이 많은 괴짜의 해프닝으로 끝날 뿐입니다. 반면 중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지옥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묵인해 거대 자본과 시스템이 결합된 말 그대로 거대한 인간의 피해 공장입니다.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엄청난 피가 어마어마한 상업적 데이터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연구 논문 대신 1조 원이라는 검은 비자금과 대기업의 수조 원대 무차별적인 인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미국이 11명의 선수가 10년 동안 호흡을 맞춰 월드컵 우승을 준비하는 정통 마라톤이라면 중국은 타인의 희생을 연료로 삼아 목적지로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바다 건너 중국의 이 기괴한 폭주를 숨죽여 지켜봐야 할까요? 황당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중국식의 잔혹한 생명 연장 비즈니스가 거대 자본의 힘을 얻고 전 세계 자본시장의 표준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을 받아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5억 원의 노후 자금을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웬만한 중산층의 은퇴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20년의 수명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 이 몇억 원은 그저 부자들의 주사 한 방, 값도 안 되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수억 원을 내고 젊음을 되찾은 초부 유층들은 다시 20년 동안 자본을 증식하며 부를 독점할 것이고 재산이 얼마 없는 평범한 서민들은 늙고 병든 몸으로 부자들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소모품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본의 양극화가 이제는 생물학적 수명의 양극화, 즉 생존의 격차로 진화하는 끔찍한 나비 효과입니다. 내가 로봇을 관리하는 사장님 쪽에 설지 아니면 로봇보다 못한 값싼 부품으로 전락할지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30년 후는 지옥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 튀기는 생존 게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의료 데이터 주권을 목숨 걸고 방어하십시오. 현재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절대 함부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말라는 경고가 돌고 있습니다. 내 혈액형 또는 유전자, 질병 기록이 누군가의 쇼핑 목록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누르는 스마트폰 헬스케어 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생명줄을 통째로 넘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맹목적인 안티에이징 상술에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불로장생을 향한 최고위층의 탐욕이 커지고 관련 시장이 커질수록 평범한 서민들을 노리는 검증되지 않은 회춘약이나 사이비, 해외 원정 시술 사기가 독버섯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공포와 탐욕에 눈이 멀어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엉뚱한 사기꾼들에게 바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신체 자체를 가장 비싼 자산으로 취급하십시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지금 당장 내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법입니다. 건강을 잃고 타인의 돌봄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거대 자본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먹잇감이 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백만 실종자와 1조 원 수익의 의료미용 회사, 그리고 7,300톤의 혈장 채집 데이터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납치해 피를 뽑는다는 100%의 범죄 사실로만 단정 짓고 공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빈곤층들이 푼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를 파는 이른바 매혈 경제가 정부의 묵인에 거대 산업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단순한 괴담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경제가 붕괴했을 때 사람의 피조차 어떻게 합법적인 상품으로 전락해버리는지 그 구조적인 공포를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수명 연장이라는 인간의 궁극적 욕망이 거대한 자본과 결합해 상상을 초월하는 핏빛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 인간의 생명력조차 가장 비싼 상품이자 잔혹한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셋째, 미래의 가장 귀한 자산은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건강한 육체와 완벽하게 보호된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입니다. 자본으로 타인의 생물학적 시간마저 훔치려는 이 끔찍한 자본주의의 민낯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